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다시 말해서 자연 철학이 탄생을 했고 그게 현대 문명을 이루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바로 라파엘의 아테네 학파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그림 속에서 몇 명 주요 인물들만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보면서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분들의 업적이 근대 현대 과학에 어떤 영향을 줬나라고 하는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근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려져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단지 몇 분만을 이렇게 논해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갈게요. 어떤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굴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 와서 여기에서 혼자 뭔가를 기록하시고 있는 분,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이 헤라클레이토스예요. 그래서 여기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논하고, 그리고 바로 뒤에 서 있는 분,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이 파르메네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파르메네데스에 대해서 논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 혼자 참 독특하죠?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디오게네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위에 세 분, 여기 열심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 이분은 누굴까요? 맞아요. 이분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서 간단하게 논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주인공이 나오죠. 두 주인공은 현대 과학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쪽이 손을 이렇게 위로 가리키고 있는 분이 플라톤, 그리고 또 하나 바닥 쪽으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이 분들에 대해서 업적을 자세하게 논할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만 논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할 때 그때 자세하게 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주제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가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지목했던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적이 있으면 이분들이 이런 업적이 있었지 라 그러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느 부분부터 논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피타고라스부터 논할 거예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자연 철학에 대해서 논할 때 어떤 관점으로 논해왔냐면 다음과 같은 관점이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신화적, 추자적인 여기 원인을 드디어 거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 합리적 이성적 세계로 왔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화적인 세상, 미토스의 세상에서 여기에 보면은 로고스의 세상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중심축이 여기에 있는 밀레토스 아파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또한 주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기에 있는 피타고라스 아파예요. 피타고라스는 여기에 있는 이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경 지식을 알고 와서 이제 피타고라스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피타고라스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피타고라스 이분의 한번 생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정말로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물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워낙 이제 뭐 전쟁도 많고 등등등 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분도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자의 면도 있지만 또한 면으로는 어떤 종교단체, 그러니까 수를 숭상하는 종교단체 교주 같은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애를 알아보면은 이분은 누구의 제자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좀 전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가 밀레토스 아파부터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시작을 했고, 이 자연 철학자들이 근대 과학자들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누구의 제자였냐면 여기에 있는 탈레스 이분하고 여기에 있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였던 분이 여기에 있는 피타고라스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밀레토스 아파의 탈레스하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탈레스가 여기 있는 피타고라스를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냈는데 그 유학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수십 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어요. 한 약 23년 정도를 있었어요. 23년 동안 있으면서 배우는 의욕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강했던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기하학이나 천문학이나 이집트 쪽도 틀림없이 그런 문명들이 발달을 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문명들에 대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당시에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때는 전쟁이나 이런 게 많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바로 옆에 있던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 여기에는 피타고라스도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혀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12년 정도 돼요. 근데 이때도 열심히 배워요. 이쪽 바빌로니아로 가서 거기에서 바빌로니아가 가지고 있던 점성술, 그리고 또 하나 바빌로니아가 가지고 있던 방대한 지식 같은 것들을 습득을 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고향을 이렇게 떠난 다음에 거의 60세 근방에 자기가 원래 출발을 했던 고향이었던 사모스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섬으로 돌아와서 그게 60세였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다시 그쪽에서 이주를 하는데 그게 크로토네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근데 이 크로토네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남쪽 지방이에요. 바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뭐를 구성을 하냐면 학파를 구성을 했던 거예요. 학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제자들도 키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제자 중에서 많은 군인이나 정치인들도 나왔어요. 한참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또 전쟁이 난 거예요. 또 전쟁이 났는데 이번에는 좀 비참해져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쟁이 났는데 여기는 피타고라스가 아까도 말했지만 학파를 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하고 싶었는데 속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바로 그 중에서 한 명이 피타고라스를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해서 이렇게 살해당했던 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피타고라스예요. 그 생애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 피타고라스 그리고 또 하나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해서 학파의 업적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피타고라스 그리고 또 하나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피타고라스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신비주의적 종교단체 교주가 여기에 있는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모든 업적을 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수학적인 업적 중에서 어디까지가 또는 우주론 쪽에서 어디까지가 피타고라스의 실제 업적이고 나머지는 제자들의 업적인가가 구별이 안 가요. 왜냐면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는 신비주의적 종교단체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발견하는 모든 것들을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밀레토스 학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었어요? 또 근대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 뭐였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쪽도 똑같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를 수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가 세계의 근본을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상은 수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초기의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자연과학을 논할 때도 수로 논하잖아요. 수와 단위로 논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고 지금 그때 생각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해요. 하여튼 이렇게 만물의 근원을 수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도 수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점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은 여기 피타고라스 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에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아낙시메데스는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했고 그리고 좀 이따 나올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분들은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연 철학의 거의 시조격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만물의 근원을 이 네 가지 물, 공기, 불, 흙 플러스 제5원소를 더해서 이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다 이들은 실제 어떤 물체를 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물을 구성하는 거에 어떤 구성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또는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수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이 점이 특이해요. 물론 여기에서 밀레토스 학파에서도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있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낙시만드로스였어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무한자라고 하는 개념을 들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의 이론이라고 하는 무한자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이쪽 피타고라스 아파 또는 피타고라스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세상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규율 같은 게 엄격했는데 여기에 그냥 일화에서는 콩 같은 걸 먹지를 말라고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콩 속에 여기 보면은 이쪽도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 영혼이 불멸한 거를 어떻게 이거를 정화를 시키려고 그랬냐면 영혼을 정화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불멸하게 이거를 수학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엄격한 규율에서 제가 콩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가 종교단체였고 규율 자체도 엄격했기 때문에 콩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콩에 영혼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래서 콩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좀 독특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나치게 사실상은 여기 수비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수신비주의예요. 수신비주의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이렇게 빠지는 경향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수신비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면 이쪽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게 정수예요. 정수 또는 또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완전수라고 하는 거 알죠? 완전수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6 같은 거, 6은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약수가 1 하고 2, 3, 6이잖아요. 그때 6을 제외하고 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다 더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완전수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찾아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완벽한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특이한 걸 발견을 해요. 특이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루트 2라고 하는 것도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발견을 해요. 근데 루트 2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어떤 숫자예요? 이 수는 무리수예요. 다시 말해서 1.414, 213 이렇게 쭉 나가는 끝나지 않는 수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렇게 정수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론까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늘에서 도는 행성들의 궤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조화롭다라고 하는 거는 인지를 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었었어요. 바로 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끝나지 않는 수가 생긴 거예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학파에서 피타고라스가 명을 내려서 루트 2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끝나지 않는 무리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를 숨기라고 해요. 숨기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제자였던 히파수스라고 하는 제자가 이거를 떠버리고 다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분이 바닷물에서 이렇게 건져 올려져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은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쪽에서는 수를 숭상을 하면서 수학적으로 많은 이렇게 자연과학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발전도 시켰지만 또 하나 지나치게 수신비주의에 빠지면서 약간 좀 잘못된 종교 형태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음악 같은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 당시에는 대장장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대장장이들이 쇠를 이렇게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공기를 통해서 퍼져나갈 텐데 이게 이렇게 조화롭게 퍼져나갔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게 퍼져나갔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리가 듣기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조화를 찾아내요. 그게 지금 말하면은 음계라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바로 이런 걸 찾아내서 자연이 이렇게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내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우주의 행성의 운동까지도 이렇게 폭을 넓혀서 거기에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어떤 구성 요소, 그러니까 물이나 불이나 흙이나 공기 같은 구성 요소에 초점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학적인 관계에 초점으로 맞추면서 이렇게 수학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풍조를 만든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외에 또 하나 이렇게 신비주의적, 종교적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이렇게 붙여보면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들을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물질에서 여기 보면은 수로 전환시킴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특히 밀레스토 학파를 필두로 해서 다 물이나 공기나 불이나 흙이나 나중에 데모크리투스로 넘어가면은 원자나 이런 것들을 세상을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과학을 논할 때는 항상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와 단위로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물리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변하지 않는 원칙을 만드는 거죠. 원칙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을 발견해서 이거를 우리는 원리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상당히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그거와 유사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의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피타고라스 학파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우리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또 한 번 주제인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고,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